네, 오늘은 특별히 퍼즈의 포트폴리오 시간을 이 금요일장에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퍼즈님을 또 한 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퍼즈님이 약간 부으신 것 같아요. 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오시느라고 살짝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이어서 한번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내용들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네, 네. 저도 이제 이게 급작스럽게 그럼요. 잡힌 거라서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짧은 사이클, 좀 짧은 관점에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요새 CBDC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네. CBDC 관련해서 제 의견, 그러니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분석부터 들어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일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양봉으로 전환된 다음 날에 매수를 하는 게 괜찮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 양봉으로 그러니까 계속 음봉일 때는 양봉으로 전환된 다음 날 매수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쨌든 화요일에만 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요일 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좀 활용해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중심선이 여전히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여전히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뭐 짧은 관점에서는 뭐 횡보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수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짧은 사이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점을 이제 뚫고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저점을 지켜주는 요 선에서 여기 있는 요 고점, 요 고점 가격이 한 2600 정도 되는데 넉넉 잡고 한 2700 정도를 뚫고 올라가 주면 중심선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중심선을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200, 뭐 한 200, 22,200, 한 요 정도 선인데 중심선이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 고점, 그러니까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중심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한 24,000 정도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24,000 정도면 요 정도 가격대거든요. 요 정도 가격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퍼즈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중심선까지 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보면 개인적으로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0은 아니니까 요 중심선 근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올라가도 배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는 좀 현금화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금화를 좀 하면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퍼즈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매하고 있는 퍼즈의 포트폴리오도 일정 부분 코인들을 좀 물량을 덜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약세장이어도 이 매매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심선이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염두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CBDC에 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CBDC가 이제 발행이 된다라는 그런 여러 글로벌 뉴스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CBDC가 나오면 그만큼 우리 암호화폐가 어떤 자리를 좀 잃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기도 했거든요. 퍼즈님도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다 자세히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CBDC가 뭔지를 먼저 좀 아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뭐 USDT, 그러니까 테더나 안 그러면 이제 USDC 뭐 이런 거라든가 안 그러면 BUSD
BUSD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민간 기업이 달러를 담보로 잡고 이제 민간 기업이 코인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민간 기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이러한 리스크들을 어쨌든 배제할 수 없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그 테라가 이제 망했던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되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CBDC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원화랑 1대1로 패깅이 된다던가 아니면 달러랑 1대1로 패깅이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 테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테더 얘기를 왜 너무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게 어쨌든 뒤에 CBDC랑 연결되기 때문에 테더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테더를 또 한 번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으로 공격을 한 거죠. 너네 지급 준비금이 0.3% 감소하면 너네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공격을 또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 테더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언론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너네 망할 것 같은데 2019년에도 너네 망할 것 같은데 2020년에도 지금 뭐 공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당장 올해에도 공매도 헤지 펀드들이 이제 공매도를 막 걸고 있다라고 엄청나게 매년 문장에 따라 말하지만 헤지 펀드들이 제 생각에 다 죽었나 봐요. 테더가 멀쩡한 거 보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왜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안 입고 온 거예요. 민간 기업이 돈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안 입고 온 겁니다. 네, 민간 기업이. 그래서 그 어쨌든 그 돈을 어쨌든 뭐 발행하고 하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이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근데 사실 뭐 중앙은행이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해서 어쨌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장 최근에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작년 잭슨 홀 미팅에서 네. 그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때 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경기가 침체될까봐 뭐 돈을 찍어내는 거야 좋지만 어쨌든 제대로 그 통화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거품이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금리를 막 엄청나게 올려서 좀 손해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것과는 별개로 그 민간 기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요 코인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테더를 공격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CBDC가 이제 발행이 되기 직전에 아마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훨씬 더 많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CBDC를 각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뭐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CBDC 발행했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엄청나게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CBDC가 도매 거래 지원을 위해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CBDC 도입만이 현 통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런 식으로 각국은 지금 어쨌든 CBDC를 발행하려고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 자체는 뭐 제가 이제 쉽게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제 의견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CBDC가 발행이 돼도 저는 테더가 그냥 쓰일 것 같아요. 왜요? 자, 한번 저희가 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백지를 지금 딱 네네네. 펼치셨습니다. 자, 네. 그 쉽게 얘기하면 네. 이거예요. 뭐냐면 그 테더를 만약에 우리가 원화를 테더로 만약에 바꾸려고 바꾼다라고 하면 네. 요 KRW가 이제 원화잖아요. KRW를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XRP 리플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리플을 바이낸스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전송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USDT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원화를 테더로 바꾸려면 그러면 그 업비트에서의 수수료가 이제 0.05%고 그다음에 바이낸스의 수수료가 0.02%이기 때문에 전송 수수료까지 포함해도 기껏 해보면 0.07% 플러스 1리플 정도가 이제 수수료예요. 바꾸려면. 근데 만약에 요러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은행 가가지고 만약에 달러로 만약에 환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수료가 이거보다 훨씬 비싸죠. 네,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1.75%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비싼데. 수수료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CBDC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원화로 CBDC를 살려고 만약에 바꾸려고 할 때 이런 수수료를 만약에 뗀다라고 하면
과연 쓰겠냐 이거죠.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우리나라가 송금 제한이 있어요. 해외로 보낼 때 5만 달러인가 뭐 이상이면은 너 이거 이 돈 왜 보내니?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뭐 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불법 자금을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근데 지금은 코인으로 전송하는데 그런 걸 전혀 아무도 물어보지 않죠. 네, 물어보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해외 거래소를 사용해가지고 맞은 거를 하는데 갑자기 증거금을 넣어야 돼. 근데 증거금 넣을 때마다 너 이거 왜 보내니? 왜 보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너무 귀찮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쓰겠냐 이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코인을 사고 파는지를 사실 나는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런 걸 CBDC가 있게 되면 어쨌든 그런 게 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완전 달러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요 CBDC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막 뭐 환전 수수료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송금하는데 얼마 이상 송금하면 또 이제 제재가 가해지고 물어보고 이런 식의 제재가 만약 가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제 생각에는 안 쓸 것 같습니다, CBDC는. 네, 그래서 만약에 CBDC를 우리나라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잘 생각을 하셔서 CBDC를 만든다고 제가 백날 여기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냥 미국에서 예를 들어 뭐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들은 미국에 이제 소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그냥 테더를 쓰면 사실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뭐 금지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혀 사실 의미가 없고, 만약에 이런 걸 좀 잘 CBDC를 좀 테더 대신에 CBDC로 대체하고 싶으면 이러한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정작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호재냐 악재냐 이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드리면 호재일 수도 있고 이제 악재일 수도 있는 건데, 일단 호재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요겁니다. 뭐냐면 중국이 CBDC 관련 법규를 추범 예정 해가지고 중국이 CBDC를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중국은 지금 코인 매매도 금지돼 있거든요. 금지했죠. 그리고 채굴 기업들도 다 해외로 도망쳤단 말이죠. 파산시켰죠. 네. 그래서 코인 관련된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CBDC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을 거의 안 쓰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네. 지금 거의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다 어쨌든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CBDC를 왜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이거는 CBDC로 코인을 매매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아니면 사실 CBDC를 만들 필요가 제 생각에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산화가 다 있고 다 송금이 되게끔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CBDC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 그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비자금을 만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매매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는데, CBDC를 만들게 되면은 누가 어떤 코인을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갖춰지고 나서는 매매를 좀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에서 만약에 코인을 매수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호재. 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이라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악재도 있는데, 악재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CBDC를 발행에 가까워 오면 올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격이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테더가 망해도 CBDC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CBDC 사용하면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요런 걸 핑계로 테더가 위험한데, 테더가 이상한데, 혹은 뭐 USDC가 이상한데 이런 걸 핑계로 시장을 좀 하락시킬 수도 있다. 공격이 계속해서 이런 걸 좀 악재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어떤 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CBDC가 우리 시장의 악재인지 호재인지에 관해서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퍼즈님이 그래도 항상 좀 어디 보면은 테더의 변론자 느낌으로 좀 늘 해주시니까 테더 관계자이진 않을까, 그런 또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네네네. 저도 관계자였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네. 농담을 던져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차트 분석도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CBDC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캐시 차트 분석도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해서 알트코인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캐시가 엄청 복잡한 코인입니다, 사실. 네, 이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되고 네.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SV랑 하드포크 또 되고 또 이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캐시 노드랑 비트코인 캐시 ABC가 나눠졌는데 이 비트코인 ABC가 리브랜딩한 게 이 캐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요. 엄청 너무 복잡한데. 머리 아파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잡코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차트 분석만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면 이게 이제 이 캐시 차트예요. 그래서 사실 차트가 잘 맞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코인은 차트가 잘 맞고 어떠한 코인은 차트가 잘 안 맞는데 저처럼 저나 토미님처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잘 맞는 코인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매물대가 지금 명확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 라인이 매물대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여기서 지지, 그다음에 여기서 저항. 요번에도 저항 받았잖아요. 딱 요 라인.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얘가 저항 받고 그다음에 지지 받았던 요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항 라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아예 요 라인 근처, 하단 라인 근처에서 매수를 하거나 여기에서 매수를 하거나 그런 다음에 떨어지면 손절하는 식으로 아니면은 아예 뚫고 올라가면 매수를 하거나 이게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딱 정 가운데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팔거나 이런 거는 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네. 매수하기는 좀 좋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캐시 분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현재는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